안녕하십니까. 2026년 01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한국 증시와 경제 흐름을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 관계로 지난 금요일 2026년 01월 09일 마감 시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지난 마감장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 동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3.95포인트, 0.75% 상승한 4,586.32포인트로 장을 마쳤으며, 코스닥 역시 3.86포인트, 0.41% 오른 947.9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시장 전체 거래대금은 2,347조 8,838억 원으로 집계되어 투자자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1조 6,068억 원을 순매도하며 강한 매도 압력을 가했지만, 기관이 1조 2,046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상승 종목은 540개, 하락 종목은 341개로 집계되어 전반적인 시장의 온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코스피 4,500 시대를 열면서 나타나는 업종 간의 격차, 즉 자영 양극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 넘게 매도 폭탄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이를 받아내며 코스피 4,500선을 지켜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상승 종목 숫자가 하락 종목보다 200개 가까이 많았는데 이를 시장의 펀더멘털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상승 종목이 540개로 하락 종목 341개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은 시장의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2,347조 8,838억 원이나 발생한 가운데, 외국인의 1조 6,068억 원 순매도는 향후 증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코스피가 4,586.32포인트라는 높은 구간에 진입해 있다 보니 일부 업종에만 매수세가 쏠리는 착시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기관이 1조 2,046억 원을 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지만, 이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반도체 등 특정 분야의 착시 효과를 제외하면 체감 경기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보다는 외국인의 수급 전환 시점과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 점검 차원에서 보자면 시장은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기관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상당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봤을 때 이러한 수급 흐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우리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최근 기세가 좋았던 현대차 등 주요 대형주들의 지난 금요일 성적표는 어떠했습니까? 지난 금요일 대형주 시장은 종목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차별화 장세였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13만 9천 원으로 전일 대비 200원, 0.14% 소폭 상승하며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74만 4천 원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1만 2천 원, 1.59% 하락해 반도체 대장주 간에도 온도차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현대차였는데, 전일 대비 25,500원 급등한 36만 6천 원으로 7.4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아 역시 13만 3,200원으로 6.65% 상승하며 자동차주가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플랫폼주인 네이버는 25만 4천 원으로 1.2% 올랐고, 카카오도 5만 8,200원으로 0.69% 상승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에너지솔루션은 36만 3천 원으로 0.82%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87만 8천 원으로 0.37% 내리며 업종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6%에서 7%가 넘는 급등세를 보인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지수가 4,586.32포인트까지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는 0.14% 상승에 그쳤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하락했는데 반도체 투톱의 힘이 예상보다 약했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수는 상승했지만 반도체 대장주들이 힘을 쓰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언급한 외국인의 1조 6,068억 원에 달하는 순매도세가 이들 종목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13만 9천 원 선을 간신히 지켜냈지만, 하이닉스는 1.59% 하락한 74만 4천 원까지 밀리며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7.49% 급등한 36만 6천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기관의 1조 2,046억 원 순매수 자금이 자동차 섹터로 강하게 유입되면서 반도체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운 결과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1.2%, 0.69% 상승하며 뒷받침한 것도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하방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자금이 반도체에서 자동차와 플랫폼 등 다른 대형주로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인의 매도세 진정과 함께 실적에 대한 확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주들의 흐름이 업종별로 상당히 엇갈렸다는 분석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넘어 업종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가장 뜨거웠던 업종과 반대로 부진했던 업종은 어디였나요?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가장 돋보인 업종은 우주항공과 국방으로 무려 9.6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6.83%, 조선이 5.35% 오르는 등 이른바 중우장대 산업군이 시장의 상승을 강력하게 주도한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주 역시 금융이 2.51% 상승한 12만 6,600원, 하나금융지주가 1.09% 상승한 92,900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2차전지 업종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에너지솔루션이 0.82% 하락한 36만 3천원, 삼성가 1.29% 떨어진 26만 7,500원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은 3.01% 하락한 14만 1,900원까지 밀리며 2차전지 소재주의 부진을 대변했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는 셀트리온이 1.88% 상승하며 21만 7천원을 기록했지만 대장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37% 하락한 187만 8천원으로 마감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높은 방산과 자동차 업종으로 자금이 강하게 쏠린 반면 성장통을 겪고 있는 2차전지는 소외받는 양상이 뚜렷했습니다. 우주항공과 국방 업종의 9.69% 상승은 정말 이례적인 수치네요. 방산과 자동차 같은 전통 산업이 힘을 내는 동안 2차 전지나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방산 업종의 강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주요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을 독식하며 업종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7.49%와 6.65% 상승하며 자동차 부품 업종까지 2.9% 동반 상승시킨 점도 전체 시장의 온기를 높이는 대기여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화학이 0.79% 하락한 31만 2,500원, 포스코 퓨처엠이 1.46% 하락한 17만 5,900원을 기록하며 소재와 셀 업체 모두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미래 성장성보다는 현재 눈에 보이는 확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방산이나 자동차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건설 업종이 2.06%, 서비스가 4.19% 상승한 점 역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 바탕의 종목들로 유입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인터넷 종목들도 각각 0.69%와 1.2% 상승하며 기술주 내에서도 실적 방어력이 있는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이처럼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우주항공, 자동차, 조선 업종이 시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업종 간 수익률 격차를 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적 중심의 장세가 뚜렷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종별로 차이가 나는 배경에는 결국 시장의 큰 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은 어떠했습니까? 외국인은 왜 그렇게 기록적인 매도를 선택했고, 기관은 무엇을 보고 1조 원 넘게 사들였는지 분석해 주시죠. 지난 금요일 수급 상황은 외국인의 거센 매물 폭탄과 기관의 필사적인 방어라는 구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무려 1조 6,068억 원을 순매도하며 시장에 강력한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 이는 고점에 도달한 지수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기관은 1조 2,046억 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상당 부분 받아내 지수가 4,586.32포인트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하이닉스가 1.59% 하락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비중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관은 현대차의 7.49% 급등을 이끄는 등 실적 기반의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코스피 4,500시대에 진입하며 반도체 착시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자 외국인은 차익 실현을 선택하고 기관은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 나선 형국입니다. 이러한 수급의 불균형은 당분간 지수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하루 만에 쏟아냈다는 점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기관이 1조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맞섰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시장의 체력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요. 기관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선 구체적인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관의 1조 2,046억 원 순매수는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과 함께 주도 업종을 교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기관은 외국인이 매도세를 집중한 반도체 대신 9.69%나 급등한 우주항공과 국방, 그리고 자동차 섹터로 자금을 빠르게 회전시켜 지수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의 1조 6,068억 원 순매도는 글로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비중을 조절하거나 원화 환율 1,459.24원이라는 높은 수준에 따른 환차손 우려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3만 9천 원 선에서 소폭 매수하는 데 그치며 적극적인 매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관이 방어에 성공하며 상승 종목 540개를 만들어냈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지수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음 주 증시의 향방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정되는 시점과 기관의 매수세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수 자체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교차하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시장의 자금도 특정 종목으로 강하게 쏠렸을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 투자자들의 돈이 가장 많이 몰린 종목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하루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전체 거래 대금은 2,347조 8,838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활발한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권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뿐만 아니라 현대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등이 이름을 올리며 시장의 관심을 독차지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가 121만 4천 원을 기록하며 22.19%라는 높은 변동 수치를 보였고 현대중공업 역시 60만 9천 원으로 11.39%의 변동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현대차 또한 36만 6천 원의 가격과 함께 12.43%의 변동을 기록하며 거래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87만 8천 원의 가격대에서 10.45%의 변동을 보이며 거래대금 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투자자들이 단순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넘어 최근 업황이 급격히 살아나고 있는 방산, 조선, 자동차 업종에 실질적인 베팅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체 거래 대금이 23조 원을 넘었다니 시장의 열기가 정말 대단했군요.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삼성전자 못지않게 거래 대금 상위에 오른 점이 눈에 띄는데 이들 종목에 이렇게 많은 자금이 쏠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나요? 이들 종목에 자금이 집중된 이유는 시장의 주도권이 기존 반도체 중심에서 실적 가시성이 높은 수주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21만 4천 원이라는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22.19%의 변동을 보이며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60만 9천 원의 가격에서 11.39%의 변동을 기록하며 조선 업황의 슈퍼사이클 진입 기대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현대차 또한 36만 6천 원으로 12.43%의 변동성을 동반하며 거래가 터진 것은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이들 종목의 유동성을 폭발시켰기 때문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13만 9천 원의 가격에서 9.03%의 변동을 보이며 거래대금 1위를 지켰지만 상승 탄력은 다른 주도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은 단순한 지수 추종보다는 실적 성장이 확실시되는 우주항공, 조선, 자동차 업종의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자금이 회전하는 전형적인 종목 장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증시 상황은 어땠나요?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구체적인 수치와 배경을 짚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마감한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 대비 237.96포인트, 0.48% 상승한 49,504.07포인트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44.82포인트, 0.65% 오른 6,966.28포인트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191.33포인트, 0.81% 급등한 23,671.3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강세의 배경에는 2026년 첫 주를 마무리하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타나며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큰 폭으로 오르며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 다우와 S&P 500이 동시에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면서 미국 경제의 강한 기초 체력을 입증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뜨거웠던 2026년 첫 주의 상승 동력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수들이 일제히 최고치를 경신했다니 대단하네요. 특히 고용 지표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던 건가요? 그리고 나스닥의 급등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 고용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력한 성장 엔진을 가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과도하지 않다는 신호가 나오자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3,671.35포인트까지 치솟은 것은 이러한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성장이 뒷받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S&P 500 지수가 6,966.28포인트라는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한 것도 특정 섹터에 치우치지 않은 고른 상승세가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만큼 향후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지표 이후 발표될 물가지표나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나스닥의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미국 증시에 뜨거운 열기가 불었기도 하면서 우리 시장에는 언제쯤 이 훈풍이 온전히 전해질까 궁금합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며 장을 마쳤으니 월요일 우리 증시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한 것은 월요일 한국 증시에 분명히 긍정적인 심리적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스닥이 0.81% 상승하며 23,671.35포인트에 도달한 점은 시차를 두고 우리 반도체와 기술주들의 매수세를 유입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4,586.32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음에도 외국인이 1조 6,068억 원을 순매도하며 불안감을 안겼지만 미국발 훈풍이 이들의 귀환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17%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등 위험 자산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상승분을 반영해 강세로 출발하되 외국인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서 매수세로 전환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증시가 미국만큼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반도체 착시를 넘어선 전반적인 업종의 이익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의 훈풍이 외국인 수급을 다시 불러올지 지켜봐야겠군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최고점을 찍을 때 우리 시장은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자영 양극화나 반도체 착시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의 동조화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과거에는 미국 증시가 오르면 우리 증시도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산업 구조의 차이로 인해 비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국 S&P 500 지수가 6,966.28포인트까지 오를 때 우리 코스피 역시 4,586.32포인트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삼성전자가 13만 9천 원에서 0.14% 상승에 그치는 등 종목별 탄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증시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서비스 중심으로 오르는 반면 한국은 하드웨어 제조 중심이라는 차이점에서 기인합니다. 또한 기관이 1조
2,046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방어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는 한 미국 증시의 상승분을 온전히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의 강세는 우리 증시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은 하겠지만 코스피가 독자적인 랠리를 이어가려면 자동차와 조선 같은 수출 주력 업종들이 동반 성장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되 우리 시장만의 고유한 수급 상황과 실적 모멘텀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 증시의 훈풍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길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환율이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50.24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로화 대비 환율 또한 1,698.41원, 엔화 대비 환율은 925.54원을 기록하며 원화의 전반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환율은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업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지난 금요일 현대차는 7.49% 상승한 36만 6천 원에 기아는 6.65% 상승한 13만 3,200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수입 원가 부담이 커지는 에너지나 원자재 관련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환율이 1,400원대 중반을 넘어서면 국내 물가 상승을 자극해 내수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경제 전반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면서 자동차 같은 수출 기업에는 호재가 되기도 하지만 경제 전반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좋은데도 왜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건가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과도 관련이 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17%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달러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 외국인이 1조 6,068억 원이라는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한 배경에는 1,459.24원에 달하는 고환율로 인한 환차손 우려가 매우 큽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환율에서 손실을 보면 실질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권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환율이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군요. 환율만큼이나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좌우하는 게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인데 현재 국제 유가와 금 가격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현재 국제 유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배럴당 59.12달러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온스당 4,505.36달러라는 매우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60달러 아래인 59.12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하지만 금값이 4,500달러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시장 저변에 깔린 지정학적 불안감과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는 12일 우크라이나 관련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등 국제 정세의 긴장감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가는 실물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지만 금 가격은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여전히 최고조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59.12달러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건 다행이지만 금값이 4,505.36달러까지 치솟은 걸 보니 시장의 불안감이 상당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이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의 업종별 등락에도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원자재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유가 안정과 수주 기대감이 맞물리며 조선 업종이 5.35% 상승했는데 특히 HD현대 중공업은 11.39% 급등하며 60만 9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한 우주항공과 국방업종이 9.69%라는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금 가격이 보여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방산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된 측면이 큽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2.19%나 폭등하며 121만 4천 원을 기록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고환율과 원자재 수입 부담이 상존하는 LG화학은 0.79% 하락한 30일만이 1,500원에 머물며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낮은 유가는 제조 원가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금 가격이 대변하는 불확실성이 방산주와 같은 특정 섹터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금값이 4,505.36달러까지 오르며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꼽히는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비트코인이 여전히 9만 달러 선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9688달러로 0.29% 상승하며 9만 달러 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3092.73달러로 0.02% 소폭 하락하며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자체는 비트코인이 9688달러라는 높은 구간에 머물러 있지만 내부적인 수급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4거래일 연속으로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대를 단기 고점으로 인식하고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추가 상승을 이끌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9688달러로 높은데 현물 ETF 자금은 4일째 빠져나가고 있다니 시장의 눈치 싸움이 치열해 보이네요. 기관들이 이렇게 자금을 빼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17%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자산 배분 전략상 위험 자산의 비중을 조절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9688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국채 금리마저 높다 보니 기관들 입장에서는 굳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에 무리하게 자금을 묶어둘 이유가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이더리움이 3092.73달러에서 보듯 비트코인 외의 다른 코인들로 매수세가 확산되지 않는 비동조화 현상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ETF 자금 이탈은 시장의 유동성 공급원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에 향후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ETF 자금 유입 전환과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9만 달러 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군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5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일각에서는 반도체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4,586.32포인트를 기록하며 역사적인 고점을 형성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정 업종으로의 쏠림이 뚜렷합니다. 삼성전자가 13만 9천 원까지 올랐고 SK하이닉스는 거래대금 상위를 차지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상승 종목은 540개인 반면 하락 종목도 341개에 달해 지수가 0.75% 오르는 동안 소외된 종목들이 많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기관이 1조 2,04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지만 외국인이 1조 6,068억 원을 순매도한 것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4,586.3이라는 숫자만 보고 시장 전체가 강세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업종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반도체 가격 변동에 따라 지수가 언제든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4,586.32로 최고치지만 개별 종목들의 체감 온도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또 하나 짚어볼 뉴스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관련 주장이나 유엔 안보리의 우크라이나 관련 회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것이 우리 증시에 어떤 심리적 영향을 줄까요? 북한이 무인기 부품에서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 카드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는 우리 방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불안 심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21만 4천 원까지 22.19% 폭등하고 우주항공과 국방업종이 9.69% 급등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오는 12일 예정된 유엔 안보리의 우크라이나 관련 긴급회의는 글로벌 안보 지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며 시장의 경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들은 안전 자산 선호도를 높여 금 가격을 4,505.36달러까지 밀어올리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테마성 상승에 환호하기보다 이러한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대외 변수에 민감한 우리 시장 특성상 장마감 이후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음 주 장세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실질적인 지수 상승 사이의 괴리를 잘 살펴야겠군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해야 할 텐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 일정과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짚어주실까요? 우선 오는 12일에 예정된 유엔 안보리의 우크라이나 관련 긴급 회의가 시장의 심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4,586.3, 2포인트라는 높은 지점에 도달해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1,459.24원으로 매우 높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4.17%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외적인 압박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지수 자체의 상승세보다는 삼성전자가 13만 9천 원 선을 견고하게 지지하는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는 주도주들의 수급이 유지되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우주항공과 국방업종이 9.69% 급등하며 보여준 것처럼 지정학적 이슈가 특정 테마를 형성하고 있지만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시점입니다. 고환율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에 차분하게 대비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유효해 보입니다. 지수 4,586.3, 2포인트라는 성과 뒤에 숨은 환율 1,459.24원과 국채 금리 4.17%라는 변수를 잊지 말아야겠네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과 함께 오늘 브리핑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시장의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우리 증시의 기초 체력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외국인이 1조 6,068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은 시장의 상단이 당분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특히 12일 안보리 회의 결과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금 가격 4,505.36달러가 보여주는 불안감이 증시 전반의 변동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조급한 마음으로 고점에 올라타기보다는 실적이 확실히 뒷받침되는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결국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